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유체이탈 화법으로 자신이 저지른 일을 마치 남의 일처럼 이야기하는 이상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은 일조차도 그는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자신도 궁금하답니다. 대한민국 검사를 지낸 이 사람은 평생 검사로 근무하며 다양한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해 왔는데요. 대체 이런 머리로 어떻게 그런 일들을 수행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이 검찰 출신의 국회의원은 마치 영화 무간도처럼 보수야당의 지원으로 정치권에 잠입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보수정당의 후보로 공천을 받아 출마해 마침내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가 정치권에 잠입하기 직전부터 이후까지 검찰과 내통하며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고 국회의원이라는 면책특권을 가지고 검찰 편에서 다양한 공작과 표적 기획 수사 등의 상상을 초월한 검찰과의 협업과 콜라보로 현 정부의 여권 인사에 대한 공작질을 벌이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했던가요? 내부 공익 제보자의 폭로로 이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검찰과 제1야당이 짜고 검당 유착 사건을 저지르고 만 거죠. 그게 윤석열 사주의 고발 청탁 사건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생각했던 걸까요? 아무리 감추고 우기고 물타기 하고 덮으려 해봐도 진실은 감출 수가 없는데요. 그가 공익제보자와 나눈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모든 사실이 진실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대장동 비리를 은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지금 흘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매우 낡은 정치 수법인 것이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검찰 내에서 어떻게 이런 정보가 밖으로 이렇게 누설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언론에 이렇게 마치 밑밥 뿌리기식 용으로 일부 취사 선택을 해서 이렇게 보도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억 자체가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런 통화 내용을 하신 적도 없는 건지,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처음부터 그런 사실 자체에 대해서 뭐 부인을 한 게 아니고 기억을 못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 조성은 씨에게 제가 무슨 자료를 줬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저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별 내용들은 기억이 안 난다는 주장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죠? 일단은 제가 그때 당시에 처음에도 이 말씀을 드렸듯이 그날은 사실 너무 바빴기 때문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지금 그 통화했던 내역 자체도 사실은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저도 가서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검사 출신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가 통화한 녹음 파일의 존재가 확인된 이후 김웅 의원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내용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의 일성은 기억나지 않는다였습니다. 머릿속에 지우개가 살고 있지 않는다면 이걸 기억 못할 이유가 없는데요. 그것도 서울대 법대를 나와 암기충만이 붙을 수 있다는 사법고시에 합격한 머리 좋은 그가 이걸 기억 못할 리가 없는 거죠. 이에 민주당은 그렇게 세세히 지시하고 기억을 못한다는 건 뻔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조성은 씨와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뒤 이틀 만에 언론 앞에 선 김웅 의원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을 또 꺼내 들었습니다. 고발장은 우리가 만든다. 대검에 접수해야 하고 검찰이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야 한다는 등 고발장 접수 장소와 방법까지 세세하게 주문한 걸로 알려졌지만 그래도 그는 끝까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고발장은 우리가 만든다는 말에는 우리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또 알려진 통화 내용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도 주장하며 오히려 녹취록이 공개된 시점과 방법을 문제 삼았는데요. 정치 공작이라는 주장인 거죠. 민주당은 김웅 의원이 고발장을 단순히 전달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지시했는데도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녹취록을 통해 윤석열 검찰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윤 전 청장과 정치검사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김웅 의원은 지금 공수처와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해 소환 조사가 임박한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른다고 다 끝날 일은 아니죠. 아니라고,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이런 게 아직도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검찰 출신 국회의원의 한심한 작태가 꼴불견입니다. 삭제한 음성 파일도 포렌식으로 되살리는 시대에 우긴다고 아닌 게 될까요? 곧 윤석열 정치검찰 패거리들이 어떻게 선거에 개입하려 했으며 어떻게 정권과 여권 인사들을 음해하려 했는지가 드러날 텐데요. 그 우두머리까지 꼭 잡아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선거 공작 의혹과 관련하여 김웅 의원이 거짓으로 덮으려했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웅 의원과 제보자의 통화 내용이 공개된 데 충격적입니다. 김웅 의원은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을 우리가 만들어서 보내주겠다. 대검이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라. 내가 대검에 얘기해 놓겠다. 서울 남부지검으로 가라. 대검에 접수시켜라. 난 쏙 빠져야 한다. 접수되면 얘기해 놓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웅 의원이 단순히 전달만 하는 역할을 넘어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지시를 한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특히 서울 남부지검을 언급했는데 당시 남부지검장은 김웅 의원과 고등학교 동문인 송사면 지검장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지시해놓고 제보가 많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변명한 것은 범죄자의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했습니다. 수사의 방향을 흐리고 국민을 속이는 피의자 김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라고 지칭한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고발사주 사건은 단순한 김웅 의원의 개인적인 일탈 사건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윤석열 후보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검찰의 정치 개입 사건, 선거 개입 사건이고 윤석열의 대검이 국민의힘을 이용해 쿠데타를 하려고 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 윤석열은 후배 검사들에게 대장동 사건에 대해 이따위로 수사하나라고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따위로 수사한 전직 검찰총장의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혐의가 없어도 사람 정해놓고 일단 수사부터 하고 보자는 식으로 검사 생활을 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납니다. 혹시 그동안 했던 수사도 무속인 지휘를 받아서 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표적수사, 기우제식 수사, 보복수사, 제 식구 감싸기, 검찰권 남용에 선거 개입, 고발사주 의혹까지 검찰이 할 수 있는 나쁜 짓은 다 보여준 전직 검찰총장은 이제 그만 검찰 역사에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진짜 호통은 국민들과 검찰권 남용 피해자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쳐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7일 SNS 글에서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김웅 의원의 거짓말이 드러난 것이라며 누구보다 깊게 관여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믿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이제 밝혀야 할 일은 단순하고도 명료하다며 김웅 의원이 호칭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가 추측한 우리에는 김웅 의원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은 물론 윤석열 전 청장과 그의 배우자 김건희 씨,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된 한동훈 검사장 등이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피해자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적시된 고발장을 보건대 김웅이 말하는 우리란 그 하수인이 된 김웅 자신과 손준성은 물론 고발로 이득을 볼 위 3인을 가리키는 것이 합리적인 심증일 것이라며 수사당국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밝혀 공범 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또 누가 기획하고 지시한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며 제보자 X의 판결문에 접근한 검사들과 손준성, 이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짓을 벌인 개인적 이익이나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며 누군가의 지시, 명령이 없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실행이라고 직격했는데요. 추미애 전 장관은 당연히 직속 상관인 윤석열과 관련성을 집중 추궁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지난해 4월 초 총선 전후 집중됐던 카톡 대화와 통화 내용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물타기로 윤석열 게이트를 덮자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도 직격했는데요. 그는 이 청부고발 사건을 덮자고 하는 세력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조성은 씨를 제보하도록 사주했다며 제보 사주라는 희한한 프레임을 들고 나왔고 공수처는 국정원법 위반 사안으로 입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열 사단 멤버인 권순정 검사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와 증거 제시에 얼음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한동훈과 채널A의 검언유착 사건의 은폐 정황, 그리고 고발 청탁 사건의 기획자가 한동훈임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동훈 검사라고 지목되지 않았고 오히려 보도에서 얘기 나오는 윤석열 치고 한 칸 띄고 최측근 이렇게 치면 다 나오는 검사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그때 내부적으로는 이제 한동훈 검사장을 지목하는 것이라는 것은 뭐 기자분들도 대부분 다 파악을 하고 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파악이 됐다? 예, 그랬던 걸로 제 기억을 그래서 하고 그걸 있습니다. 알고 한동훈 검사장한테 얘기해서 우리 방을 좀 만들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 개설한 시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작년 일이죠. 그리고 카톡방을 만들어서 그렇게 열심히 사실관계 확인했는데 지금 와서는 기억이 안 난다. 저희들이 왜 이 카톡방에 주목을 하냐면 지금 4월 3일 날, 작년 4월 3일 날 전달된 고발장에는 정말 내밀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카톡방에서 열심히 대화를 나누셔서 그렇게 해서 정리된 내용이 고발장에 담긴 것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도에는 제보자 지모 씨가 한동훈 검사장의 특정은 안 돼 있지만 그 최측근 검사의 육성을 들은 것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MBC의 그 보도를 따라서 모든 언론이 다 육성 파일이 있고 그 육성 파일을 들은 걸로 후속 보도들을 냈어요. 근데 고발장에는 육성 파일이 없다라고 2번이나 언급이 돼 있어요.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파악이 돼서 방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기자들은 다 그 육성 파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도가 계속 그렇게 나왔다니까, 후속 보도가. MBC조차도 그렇게 보도를 했고요. 자, 그러면 고발장에 2번이나 적시된 녹음 파일은 없었다. 누가 알 수 있었어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알았죠. 왜? 3월 23일 날 채널A가 한동훈 검사장한테 알려주거든요. 그 다음에 카톡방에서 대화 나눈 사람들은 알았겠죠. 어떤 내용을 알았다고 하시는 녹음 겁니까? 파일이 없었다는 거. 그럼 뭐 근거가 있으십니까? 저는 전혀 근거 있죠. 채널A 내부 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카톡방 내용 채널A 내부 보고서에 3월 23일 한동훈 검사장에게 전화해서 녹음 파일은 없다라고 알려줬다고 돼 있어요. 따라서 한동훈 검사장은 MBC가 보도하는 이 녹음 파일은 없다. 알죠, 왜? 채널A에서 연락해줬는데. 그 다음에 당신들끼리 카톡방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공유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고발장에 어떤 언론도 모르고 있는 녹음 파일이 없었다는 내용이 2번이나 들어가잖아요.